오늘 제가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Node Dependent Local Smoothing for Scalable Graph Learning이라는 건데요. GNN인데 GNN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지만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그 일반적인 뭐 GCN 같은 그런 구조를 따르진 않고 그 리니어한 그 그러니까 그래프 인풋에 대해서 어, 이것을 어떻게 잘 스무딩을 하고 그 스무딩을 잘 한 걸 이용을 해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잘 학습시키고 그게 그 GCN이나 뭐 GAT 같은 논문들의 성과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앱스트랙트를 먼저 이거는 이제 그 뉴립스 2021년 그 논문이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어들 평가는 좋지 않았는, 그러니까 그냥 소소였는데 에디터가 스포트라이트를 먹였어요. 먼저 그 GNN에서 뭐 저희가 이제 뭐 GNN의 그런 최신 연구들을 뭐 계속 트래킹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몰랐는데 이제 뭐 피처 스무딩 그리고 레이블 스무딩이 GNN 연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연구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방법들은 어, 그 그러니까 어떤 피처 스무딩을 컴바인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는 거고 이런 모델들이 GCN 같은 아주 잘 이제 디자인된 GNN의 하고 대비해서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GCN이나 뭐 GAT 같은 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종의 프리 프로세싱으로서 이제 피처 스무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 구조를 사용을 하고 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만 학습을 함으로써 그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코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 레이블 스무딩을 이용한 이제 심플 NLP 모델들이 프레딕션 성능이 바닐라 GCN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스무딩이 이제 아직 잘 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스무딩에 대해서 좀 딥러닝에서 보는 스무딩이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딥러닝에서 예를 들어서 뭐, 1, 0으로 안 보고 뭐 0.9, 네, 0.5. 맞아요. 근데 아, 그, 네, 그런 거랑 좀 그게 이제 레이블 스무딩은 그건데, 이제 피처 스무딩은 조금 달라요. 하여튼 그건 좀 아, 밑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이게 이 논문, 뭐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은 이제 피처 스무딩하고 레이블 스무딩 둘 다 쓰는데, 레이블 스무딩 쪽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여튼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맞습니다. 그거 맞고. 그 근데 이런 스무딩을 함에 있어서 너무 스무딩을 많이 하면 이제 오버 스무딩이 되고 너무 약간 예를 들어 완전 다 1로 돼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언더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스무딩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그 그걸 너무 덜 해버리면 또 오히려 성과가 덜 나오고 그래서 최적의 어떤 스무딩 최적 지점을 찾고 싶다는 게 어떤 포인트였고 그래서 이 논문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노드 디펜던트 로컬 스무딩이라는 걸 제안함으로써 이걸 이제 오버 스무딩, 언더 스무딩을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스무스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그 이 스무스니스를 조절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 노드 스페시픽하게 이제 스무딩 이터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뭐 밑에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NDLS라는 이 논문의 모델은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제 인플루언스 스코어라는 걸 계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그 스무딩하는 횟수를 딱 그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K가 10인 노드는 스무딩 10번 하고 5인 노드는 5번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무딩 그 이터레이션 넘버를 이제 노드마다 다르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GCN이라고 그 GCN이라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GCN을 그 컨버전을 노드마다 다른 횟수를 적용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익스퍼리먼트는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고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는데 그거 추가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프로세싱입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구조를 단순히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프리프로세싱을 잘 했다라는 그런 논문인 거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그런 GCN 같은 좀 더 그 그래프를 딥하게 다룬 그런 논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무딩이라는 어떤 그 이 방법론이 이제 GNN에서 요즘 각광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처를 스무딩 할 수 있고 레이블 스무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제 네이버 노드들이 피처들은 이제 커런트 노드의 피처에 업그레이드 되고 함께 이제 계산이 돼서 스무드 피처를 만듭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래프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거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그 러닝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스무딩을 진행을 하냐면 이제 그, 그 근처 노드들이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어떤 그 관계가 당연히 이제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피처들을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근데 이 업데이트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가 이어진다면 그건 이제 뭐 그 컨볼루션 레이어나 뭐 아니면 그래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런 학습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스무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스무딩 메소드가 이제 그 꽤 많이 사용되고 이 논문에 따르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논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이 스무딩을 몇 번 할 거냐가 좀 문제입니다. K번 할 건데 이 K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중요한데 근데 그냥 이거는 뭐 일단 그냥 K를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다 똑같은 개수를 수행한다고 전통적인 그런 가정을 사용을 한다면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한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튜닝을 통해서 뭐 K가 뭐 10번, 뭐 11번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튜닝을 할 텐데 이 논문에서는 그, 그 K의 개수가 노드마다 다르다, 그 옵티마이즈 된 K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 그래프를 드는데요. 이 A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빨간 노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그래프 레이어 혹은 스무딩 레이어를 한 번 거치면 그 옅은 그 초록색의 어떤 정보들이 함께 전해지겠죠. 근데 그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두 번째 레이어를 거치면 그 친구의 친구까지 그 정보가 함께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어 수가 두 개면은 이제 친구의 친구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두 빨간 점을 이 빨간 두 노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왼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예를 들어서 이 스무딩 레이어가 두 개 있다면 그 친구의 친구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노드들이 정보가 이제 함께 담기겠죠. 그런데 이 오른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친구까지 해도
별로 이 그래프 전체의 어떤 정보를 담았다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 좀 더 지역적으로 달려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은 숫자의 이 이터레이션만 가지고는 이 그래프 전체의 어떤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다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그 그래프의 굉장히 중심점에 위치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스무딩을 서로 두 노드가 다른 숫자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 노드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 논문 주장을 하고, 그래서 노드마다 이제 다른 횟수의 어떤 스무딩을 적용했다라는 게 이 논문이고요. 그 스무딩이 여기까지 이해하셨? 따르는 게 예. 어, 뭐 거리 몇 가지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업데이트하겠다의 그 스무딩의 횟수가 K인 거죠. 거리 K까지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바꾸겠다. 네, 두 개가 말씀하신 두 개가 다른데 같은 말인 거죠. 네, 아, 네네. 드디어 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스무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그 우리가 보통 예를 뭐 GCN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X가 라지 X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어드세이션 매트릭스하고 웨이트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 다음 레이어에 이제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이 A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고, 그러니까 그 이 노멀라이제이션 팩터하고 그 다음에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이제 합한 결과고요. 근데 그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뭐 GAT나 이제 GCN 같은 어떤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라면 그 SGC 같은 모델에서는 그 이제 GCN 같은 모델하고 이제 수식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두고 그냥 웨이트도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두고 그 러너 파라미터 없어요. 그러니까 이 W 없어지고 이 시그마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다음 레이어까지 이어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 노멀라이즈된 어드제이스 매트릭스 곱하기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건 정말 가장 간단한 어떤 리니어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이어지고요. 이걸 스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몇 번 했는가가 이제 이 A의 K승이 되는 거고요. 지금 AT에다는 지금 자기 자신도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는 어, 왜냐하면 네. 자기 자신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A K승은 K번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얘들밖에 없어서 음,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거는 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런 이 논문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이 델타하고 이제 W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이 액티비전 펑션도 없고요. 이 웨이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K번 그냥 이 A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 레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스무딩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이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그냥 스무딩 레이어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이런 형태를 띠는데 예, 가장 간단한 형태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스무딩 한다라고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모델이 이제 그 MDLS에서는 그 노드 스페시픽 이터레이션 넘버를 계산을 해서 각각 노드에 대해서 최적의 이터레이션까지만 이제 스무딩을 진행합니다. 그때 그 몇 번만 그 다음에 이렇게 걸친 이런 스무딩은 거친 결과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이때 이제 몇 번까지 이터레이션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관련된 지표가 이제 로컬 스무스 이터레이션, 이제 LSA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그 K번의 스무딩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어떤 노드 i에 대해서 노드 j의 피처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시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 i가 이제 인플루언스 매트릭스 i고요. 그래서 K번의 이터레이션 이후에 H번째 이제 피처에서 i에 대한 j의 인플루언스를 노드 i에 대한 노드 j의 인플루언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째 스무딩 하기 전에 그 어떤 그 j의 이 노드 피처에 대해서 그 K번 이제 스무딩을 진행한 이후 i의 피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 그 로컬 스무딩 이터레이션 이 값을 얻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번 스무딩을 진행한 다음에 얼마나 이 노드 피처 i가 많이 바뀌었는가, j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리니어한 그런 계산 결과니까 무한대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i 틸데를 이제 무한번 했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 스무딩 이터레이션이라는 이 값 자체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아래 수식과 같은데요. 그 이 i 틸데하고 그 다음에 이 ik에 대해서 투놈을 계산을 해서 그게 엡실론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작아야 된다는 어떤 컨스트렌트에 대해서 이제 미니멈 k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실론보다 작은데 이제 i가 가장 커야겠죠. 이제 그런 이제 k를 찾는 거고. 그래서 이 k가 바로 이제 로컬 스무딩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왜 A 인피니트랑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한번 반복했을 때가 가장 이제 평형 상태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평형 상태하고 이제 가까운데, 하지만 그러니까 입실론만큼 커야 한다. 그러니까 A 인피니트가 평형 상태인데 네. 왜 IHK라는 얘가 그 평형 상태와 같아야 되는지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같아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가장 큰 이제 IK 중에서 입실론보다 이제 가장 큰 IK 중에서 입실론보다 그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K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처음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 K가 0이라면은 가장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왜냐면 K를 무한번 한 게 이제 I tilde니까.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무한대와 가까워지다가 점점 스무딩이 되겠죠. 점점 이제 노드 피처들이 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게 됐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특정 거리 미만이 되면 그때 이제 이터레이션을 멈추는 거죠. 그 K가 인피니트가 될 때 왜 A 틸다가 되는지가 사실 A 인피니트가 되는지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이건 그냥 정의입니다. 정. 그냥 정의. 네, 정의예요. 아, 어, 네. 저는 인피니트 승인 줄 알았어요. 인피니트 승인 아닐까요? A 인피니티 승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엘즈센스 아, 매트릭스를 무한승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동했을 때 어떤 랜덤 워크의 어떤 수렴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게 디테일이 좀 더 있었는데 거기 좀 생략을 했어요. 네, 그게 왜 네. 이 K가 무한 들어갈 때 걔랑 가까워지는지 이해하셨나요? 음, 네네. 근데 이게 그 중간 그 수식들은 좀 제외를 했는데 여튼 이건 일단은 그냥 이렇다 증명할 수 하고 있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증명할 수 있는 네, 명제라고 네,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인투이션이 입실론은 네, 아, 아닙니다. 네, 입실론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스트롱하게 만들지. 이게 작으면은 작을수록 그 더 이 모델로 하여금 그 스무딩 이펙트를 더 크게 만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NDSLL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K를 이제 로컬 스무딩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모델에 적용, 이 NDLS라는 모델에 적용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NDLS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LSI 이질성을 활용을 해서 그 각 노드의 특정 LSI보다 작은 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제 노드 디펜던트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K번, 그러니까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확정된 그 K번, K라는 값의 수만큼 노드 디펜던트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조가 세 개인데요. 먼저 이제 노드 디펜던트 로컬 스무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해진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예를 들어 K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그 다른 K 번만큼 이제 그 스무딩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온 이제 노드의 피처의 벡터들을 이제 서로 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리즈를 하고 그거를 이제 MLP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레이블 스무딩인데 여기는 조금 3번은 좀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방금 말씀드린 NDLSF 과정을 이제 레이블 스무딩을 위해서 한 번 더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이 LSI를 통해서 얻은 이 K 값이 노드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노드 I에 대해서 이 K 값을 얻으면 이 K 틸데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일종의 뭐 노멀라이제이션 텀일 거고 이 X 이 K0부터 K가 이제 이 라지 K일 때까지 이 노드 피처를 모두 더하면 그게 이제 그 노드 디펜던트 LSI로부터 구해진 이 마지막 이 X 틸데가 되고요. 이거를 좀 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결국 이 X 틸데를 통해서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X 틸데가 구해진 이후에 그 트레인 이 원래 이 true 레벨 값 yi와 이제 그 예측한 그 레이블인 이 fx 틸드를 이 두 개의 차이를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fx가 이제 추측하는 그 y 프리딕션인데 여기서 F는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X 트위다를 계산하는 식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잠시만요. 왜 이게 되지? 엑셀대가 그러니까 이 그 각각의 노드마다 이 그 라지 K 값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X, I, K 값까지만 이제 스무딩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XIK가 뭐죠? 이게 그러니까 K번째 스무딩, 그러니까 이 아, 노드 I에 대해서 노드 아. 피처를 말하는 건데 K번째 스무딩을 했을 때의 노드 피처를 뜻합니다. 근데 그럼 좀 앞에 거랑 그냥 다 물론 저자가 아니시니까 뭐 약간 제가 따지듯이 따지는 건데 근데 사실 앞에서는 이제 A의 K승 X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얘는 그럼 뭔가 테일 쪽이 약해지지 않나요? 제 말 이해가 됐을까요? 어, 그러니까 그 테일이라고 하시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여기서 이제 이 초록색 부분, 청록색 부분, 맨 끝 부분 이쪽 약해지지 않나요? 약해진다는 게 좀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혹시 시계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아, 저 지금 네, 아주 이 논문이 재밌어서 계속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XIK가 K 번을 스무스한 결과이고 네, 걔네를 평균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XIK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 tilda K 승했다가 X를 한 걸로 정의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A tilde 뭐 A hat K 승의 X면 사실은 이제 그 네, K 번째에 도착할 수 있는 얘들을 어떻게 평균한다 볼 수 있는데 네, 네. 아래를 계속 내려가서 평균한 것들의 합이니까 K가 0일 때는 거리가 0인 얘들의 합, K가 1일 때는 거리가 0인 거하고 1인 얘들의 합, K가 2일 때는 그렇죠. 0, 1, 2의 합이라서 이런 맞아요. 식으로 수을 하면 0에서는 20씩 뭐 0에서는 뭐 30의 가중치가 있고 1에서는 뭐 10의 가중치가 있고 2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가중치가 있어서 뭔가 총목색이 되게 약해지지 않나라고 아, 적은 거예요. 근데 뭐 제 추측으로 네. 근데 그건 원래 뭐 친구의 친구가 가장 그 웨이트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X의 네, K를 A 햇 K 승 X로 했으니까 약하지 않고 다 평등하게 들어갔는데 네네. 그런 뭔가 스무딩 효과를 있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얘를 더 세게 아, 그럴 수도 하는 있겠네요. 네, 네네 그게 약간 암묵적으로 포함이 돼 있겠네요. 네네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 암묵적으로 그 가장 가까운 애들을 더 네, 더 그 가중치가 정보를 좀 높고 더 살려주는, 네, 그런 느낌. 네, 음, 계속 진행할까요? 네네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무스 라벨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레이블 스무딩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예를 들어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바이너리 0,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0.1, 0.9 이렇게 한다고도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 레이블 스무딩 할 때도 이, 어, 그 LSI 값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또 아까랑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그 K번째 이 Y를 구하는 게 그 어떤 레이블이 있으면 각각 다 레이블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스무딩을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걸 스무딩을 하려면 이것도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에랑 구조랑 완전 똑같거든요. 이 NDLSF, 그러니까 피처의 스무딩을 진행하는 거하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근데 이거를 그 그러니까 트루 라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측한 레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블 스무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스터디를 좀 하다가 다 못했어요. 제가 그냥 네, 판단한 거는 네. 그래서 앞에서 피처도 스무딩을 해주고 레이블을 스무딩을 해줘서 뭔가 그러니까 혹시 뭐 믹스업 같은 거 아시나요? 네, 네네, 약간 믹스업 같이 데이터 자체로 그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피처인데 피처는 사실 그래프의 모양에서 나오는 거니까 음, 그 네. 걔네도 뭔가 변환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그 답지도 변환을 해줘갖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레이블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예측한 레이블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Y 해시 예측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요즘 네. 뭐, 예, 요즘 그런 논문들 이렇게 나오던 디커플드 믹스업 이런 게 이제 예측된 레이블로 다시 넣어서 뭐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관계가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약간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약간 어거멘테이션 제가 사실 어거멘테이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갖고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새로운 뭔가 등장 인물들이 되고 있어서 음. 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봐야겠네. 네네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만 이걸 좀 이해를 못했고. 네네. 제가 이거 찾는 대로 그 슬랙에 공유를 네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 끝이에요. 근데 결국, 이 어드세이션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무딩을 하는데, 그거를, 어, 그 노드별로 그 스무딩을 할 그 개수를 제한을 하고, 그 개수를 제한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노드 피처를 계산한 다음에 MLP를 학습시켜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했다라는 논문이고, 어, 뭐 GCN, JT 같은 경우에는 이 K가 노드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딱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노드별로, 아, 그 이 K번의 이터레이션은 다 똑같고요. 어, 그리고 이, 이런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 표를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 세이지나 GCN 같은 거는 이제 K의 L승, K 곱하기 L만큼의 트레이닝 코스트가 필요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매우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예. 갑자기 네. 이어폰이 꺼져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NDLS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그래프 구조는 프리 프로세싱에만 사용을 하고 어, 그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제 그 모델 학습은 어, 그 이 MLP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레이닝도 훨씬 그 오더도 줄어들고요. 메모리도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GCN이나 GAT 같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어크러시가 훨씬 높다는 걸 더 오히려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 OGBN 페이퍼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노드 수가 많은 그런 그래프 스트럭처인데, 이 데이터는 이런 기존의 GCN, GAT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웃 오브 메모리여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리니어 모델, 간단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 그것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 속도하고 그 다음에 어크러시를 비교했는데, 이 가장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NDLS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SSGC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뭐 리니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비해서 뭐 2배 정도 속도가 느리지만 훨씬 더 어크러시는 좋고, 반면에 GAT나 GCN 이런 그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수백 배가 더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MLP만 학습을 한 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논문의 끝입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질문 없고 그냥 네. 되게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저라도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는 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논문이 던지는 이거죠. 정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필요한가? 그죠? 약간 좀 읽으면서 약간 좀 허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어렵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제 별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제 거를 공유할게요. 예. 사실 조금 썰 아닌 썰을 좀 얘기하면, 제가 사실 오늘 논문 한 3개쯤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다 너무 어려워서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제가 옛날에 해놨던 걸로 할 건데, 그냥 아, 좋습니다. 어떤 거 하려고 했었냐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E3 equivalent message passing 이런 건데, 대충 생각해 보면 분자 구조가 있으면 분자가 평행 이동해도 똑같은 분자고, 그러니까 뭐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 쳤을 때, 아니면 회전해도 똑같은 얘니까, 그런 얘를 이제 E3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 플러스 트랜슬레이션을 E3라고 부르는데, 그런 얘들 이퀴벌런트한 메시지 패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문이었는데, 제가 막 리그룹을 정확하게 막 잘 알지 못해갖고 막 리그룹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읽다가 조금 깊게 공부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놔뒀고요. 아, 굴론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E3를 어떻게 리프레젠트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 네. 막 어떤 게 스티어블한가 막 이런 걸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S3 이퀴벌런트를 하다가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서 이거는 안 했고요. 뭔가 이 논문에 메이저라이즈 당한, 그러니까 이제 E3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플러스 회전인데 S3는 회전만 있는 거라서 이제 뭔가 뭐 위에 논문에 메이저라이즈 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다가 그냥 약간 힘이 빠졌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옛날에 살짝 했었고요. 뭐 지금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 옛날엔 좀 바이오스탯 이런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그냥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그래서 알파폴드를 또 발표하려다가, 알파폴드 되게 중요한 놈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이것도 열심히 정리를 해서 다음에 발표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길지 않나요? 근데 12페이지인데 뭔가 아, 생물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조금 더 스크루트나이즈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예전에 제가 그냥 공부했던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Score-based Generative Modeling of Graph via the System of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데요. G GD 왜 GDSS? 어쨌든 GDSS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조재영이라는 분이 이제 제 친구예요. 친구라서 제가 한번 논문을 읽어보다가 그냥 친구인 걸 떠나서 굉장히 논문 잘 썼고 아마 올해 ICML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쓰는 게 굉장히 컴퓨터 비전 내에서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제 뭔가 어떤 랑게빈 다이나믹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그림을 생성하면 기존의 겜보다 잘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요즘 주류 의견이고, 혹시 뭐 좀 더 잘 알고 계시면 달리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저번 주에 새롭게 달리 2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रे티브 모델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지금 소타들이 다 이걸로 이제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들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요즘 수학이랑 딥러닝이 많이 결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에다 적용해 본 게 이 이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충 뭔가 왜 이 논문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제너레이션하는 태스크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생성하고 2번 만들고 그다음 3번 만들고 4번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라 부르는데요. 하나씩 만들고 추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짠 하고 그냥 에르제센트 매트릭스를 짠 하고 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게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인데, 제가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고 해서 이 연결 상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은 똑같이 3이 1로 간다고 하면 이 연결 상태가 그대로 이제 이동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만족시키지 않아요. 제너रे티브 모델에서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동시에 해줘야 된다가 이제 여기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토리그레시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룰을 이제 하나하나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컨퍼뮤테이션이 잘 지켜지지만, 인베런스가 지켜지지만, 이제 한 번에 다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군요. 오토리그레시브 자체도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런트가 안 지켜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1, 3, 2,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부러 지킬 수 있게로 만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겐이나 어린애나 뷰이나 플로우 모델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생기니까 계산이 많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래서 뭐 원샷 그래프 제너रे이터 모델 같은 것도 뭔가 퍼뮤테이셔널 인베리언스를 고려하긴 했는데 뭔가 아키텍처 자체가 되게 리스트릭티브 했고요.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주면 그만큼 아키텍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사실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실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보면 얘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고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रे이션 모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개략적으로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릴레이티드 워크나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네. 네. 사실 이게 디퓨전을 알면 굉장히 쉬운 논문이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라서 저는 이제 디퓨전을 꽤 잘 아는 편이라서 막 패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패스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디퓨전 via 시스템 오브 SD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G란 얘가 로드 피처가 있고 A란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X, A란 얘를 뭔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처음에는 N은 이제 점의 개수는 고정을 시켜놓을 거니까 점의 개수가 고정이 돼 있을 때 X, A가 뭐 초기 값이 있다가 점점 뭐가 확산이 돼서 원래 이런 분포를 학습하고 싶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 G의 분포 그러니까 지금 X, A의 분포를 그러니까 그래프들이 다 주어져 있을 때 X, A의 분포를 학습하고 싶다가 우리의 뭔가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t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GT를 XT, AT라고 하고 초기 상태를 X0, A0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XT, A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 DGT가 FT, GT 더하기 DW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브라우니안 모션을 해당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가 T에 왔을 때 GT가 원래 이제 PT를 따를 수 있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정상적인 그래프에 X랑 A를 뽑아낼 수 있고요. 거기서 계속 노이즈를 주면서 뭔가 완전한 노이즈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T, AT를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데이터를 뽑고 계속 확산하면서 뭔가 이제 완전한 랜덤 데이터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역과정을 학습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원래 데이터를 학습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디퓨전 모델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디퓨전 모델에서 잠깐 그림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그냥 그래프 말고 그림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에다 점점 노이즈를 줘서 이런 노이즈까지 보내요. 그리고 이 역과정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랜덤 노이즈를 줬을 때 이 역과정을 학습을 해서 뭔가 사진 분포들에 해당하는 어떤 얘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혹시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노이즈를 살짝 걷어내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GNN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 원래 그래프 구조가 있고 그럼 X, A라는 게 있겠죠. 걔를 살짝씩 이제 노이즈를 줘서 완전 랜덤 노이즈로 보낸 다음에 걔의 역과정을 학습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확산을 시킨 다음에 얘 역과정을 학습시키겠다는 건데 얘 역과정은 이제 이런 식의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SD에서 되게 유명한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SD가 있을 때 리버스 SD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가 문제냐면 그래드 G, 로그 PT, GT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줘야지 이제 뭔가 사실 이런 걸 이제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근데 이제 얘 케이스에서는 그 x가 n 곱하기 f고 a가 n 곱하기 n짜리라서 굉장히 이제 얘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GT를 XT랑 AT로 분해를 해서 두 가지 이제 리버스 과정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하면 장점이 뭐냐면 지금 얘는 이제 GT가 막 섞일 수 있어요. X랑 A의 정보가 섞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XT의 이제 드리프트 텀 그리고 이제 그레드 X에 대한 어떤 텀으로 이제 하나 나눠주고 AT도 AT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그래도 AT에 대해서 뭔가 확산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눠갖고 이 두 가지 시스템 오브 SD를 풀어준다가 뭔가 이 논문의 컨셉인 거죠.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약간 편미분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편미분의 관점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편미분을 하면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가 이제 분리된다고 해서 위쪽에 XT고 아래쪽에 AT가 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GT가 XT, AT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분리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것만 FT에 대해서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리버스 SD를 학습할 거고 결국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 GT 로그 PT GT라는 걸 학습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그 퍼뮤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얘를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어떤 애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드 XT 로그 PT XT, AT를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를 유지하는 어떤 네트워크로 만들어준다. 그레디언트 AT 로그 PT XT, AT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만족한 어떤 얘를 만들어준다가 목표인 거예요. 그 그러면 약간 이제 그걸 약간 컨스트레인트로 넣는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얘도 이제 그래프에 있는 어떤 얘니까 뭐 그 로드 메시지 패싱 플러스 뭐 어그리게이션으로 이제 이 델 XT 로그 PT XT, AT를 우리가 그 모델링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T가 PXT가 들어와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아, PAT가 네네. 들어와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 자체를 그래프 네트워크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제 비슷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접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관점에서 접근했던 논문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가 깨져갖고 실제로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이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해석을 하면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 그래드 텀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건데 라는 문제에서 얘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S 세타 T GT라는 얘를 새로 만들어줘서 얘를 에스티메이트 할 거고요. 이 GT가 이제 인풋이니까 뭔가 이 GT의 퍼뮤테이션 인베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S 세타 T라는 얘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런 얘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를 이제 미니마이즈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직접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뮤테이션 이퀴버런트나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S 세타나 S 파일을 이제 그래프 멀티헤드 그래프 멀티헤드로 구성해주고 MLP 해주고 아니면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풀링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S P랑 S 세타를 구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멀티헤드가 어떤 식으로 혹시 된다고 사실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 멀티헤드 어텐션은 약간 그거랑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기 어텐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텐션 모델인데 그거랑은 살짝 다른
어떤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아마 했을 텐데 어, 제가 발표를 했었나 보네요. 아니, 네, 이 발표 이거예요, 이거. 저희 발표했던 기억나시나요, 이거? 아,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 논문이 멀티헤드 어텐션 논문이거든요. 웰 네네. 멀티세트 트랜스포머 이걸 이제 해준 거예요. 야, 오늘 좀 어렵네요. 아, 사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네, 어쨌든 뭔가 디퓨전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라 가져왔는데 디퓨전을 안 하면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네, 네, 뭐, 어쨌든 그냥 네,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월 네네. 트랜스포머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퍼뮤테이션 이퀴밸런스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얘들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잘 풀어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결과를 좀 확대를 할 수 없나? 결과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토리그레시브랑 원샷 모델 사실 이 GDS 테스트는 이제 원샷 모델이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고 스몰, 커뮤니티 스몰, 엔자임, 그리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러니까 V가 작을 케이스에 사실 되게 좋은 이제 어떤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를 이제 보여줬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가 좀 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래프 RNN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V가 작을 때 굉장히 잘 되는데 V가 클 때는 막 엄청 잘 되진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얘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막 엄청 막 네, 밀린다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 어쨌든 되게 실험적으로 특히 V가 작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줬고요. 특히 이제 QM9이나 이제 징크 250K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원샷 모델이랑 오토리그레스 모델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저들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고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어토리그레스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원샷 모델들은 사실 한 번에 이제 나오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이제 되게 좋은 이제 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alidation without correction, NSPDK, FCD 이런 건 제일 좋고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보다는 작고 얘네보다는 살짝 큰 약간 그런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약간 논문하고 주제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 네네. 이런 어떤 뭐 프레틀이나 이런 이 분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구조지만 노드들이 헤테로지니어스 하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뭔가 좀 뭐랄까 좀 기존의 그런 그래프 뉴럴넷을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가 유지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제가 2점이라 생각했을 때 이 네 개 점의 순서가 바뀌면 막 분자 간 입력 같은 게 막 바뀌어갖고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오늘 하려고 했던 거리 같은 거가 유지되는 네트워크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갑자기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갑자기 뭐 이런 뭐 2D의 그냥 사용해 놓은 거리 말고 네네. 어떤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거리만 유지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가 아니라 네, 분자 간의 거리가 유지되는 인베리언스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이제 얘는 평면 그래프거나 아니면 어쨌든 3차원 내에서 인베딩된 그래프니까 이 롤의 순서가 바뀌면 뭔가 디스턴스가 바뀌면 분자 내에서의 뭔가 상호작용의 크기가 바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근데 여기서 그 도형으로 이게 소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순서만 맞으면은 네, 그 어차피 그거는 그 뭐랄까 이 거리 그러니까 이런 그 3D나 이런 사형에서 그 만들어지는 거리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 왜냐면 어차피 다 그 어드제이전시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것만 결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말이 되는 분자 구조여면은 어차피 거리 자체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소 분자 아까 물 분자는 그 109.5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따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그건 딱 내놓으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뭐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그 탄소 기반 뭐 그런 분자 구조에서 그 붙어 있는 두 개, 그러니까 C에 H가 두 개 달라붙는다고 했을 때 그 어, 서로 이웃해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H가 두 개가 이웃해 있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떨어져 있게 달라붙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분자에 수소가 네 개 붙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H가 이렇게 양팔 벌리듯이 붙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 직각으로 붙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는 건가? 이건 좀 그냥 궁금증이. 그거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저 이쪽은 뭐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그 E3 논문을 읽고 싶게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E3 유지하는 제너러티브 모델링을 만들면 꽤 괜찮지 않을까? 특히 분자 음, 구조 내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좀 저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자분에게 뭐 네, 직접 카톡하셔도 되겠네요. 오늘 카톡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좀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일단은 사실 항상 이렇게 어려운 논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 네. 관심 있는 논문들 하는데 음, 네, 기본적인 질문 다 가능합니다.